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내일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맞아 부산에 내려가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검사 독재! 이재명 구속영장을 살펴보아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죄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야 다음 총선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오신 영상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은 규탄대회인데요. 구자웅 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표결 직전에 이 다른 표 단속 그리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좀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내일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보다는 의석 분포로 보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지만 과연 몇 대 몇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몇 대 몇으로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리더십, 신임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내는 물론 저렇게 부산까지 내려가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민주당에서 2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번에 다시 또 이게 부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결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가결될 수. 가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좀 부결로 집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결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결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앵커 말씀하셨지만 28표라는 표가 이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째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런 찬성표가 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체포 동의안에 알려진 바로는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명백한 뭐 사적 이익을 받은 증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온 상황에서 자당의 대표를 나가서 구속당하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넣는 투표를 한다. 저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이 장면이 정치적인 성격의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야당이라든가 야당 지지자들한테 확산이 돼 있거든요. 이런 국면이라 그러면 특히나 여기서 찬성을 던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숫자는 적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서울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여론을 결집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윤석열 정부에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요? 개뿔도 없다! 내일 모레 있을 체포동의안 압도적인 표결로 부결시키겠습니다. 네, 장경태 최고위원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부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부결이 됐는데 박빙의 표 차이로 부결됐을 때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숫자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요. 그때 이제 161표의 부결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분석들이 있는데요. 사실 당 내부의 분위기로 봤을 땐 그런 분석들은 사실 억측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압도적인 부결이 될 것이면 거의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수사 자체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불공정한 수사고 검찰 수사가 너무 무도하고 너무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개파라고 할 수 있는 뭐 비명계, 친명계 할 것 없이 이번 수사와 구속영장의 청구 자체는 굉장히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부결은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환 조사에도 다 응해오고 있고 이 수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부결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뭐 반대로 만약에 박빙으로 부결됐을 경우에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가정 자체가 지금은 아예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 자체가 이 검찰의 수사가 무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조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정우 변호사님, 사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가둬두는 게 낫다.
맞다. 이런 생각 때문에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치적인 이해득심을 따져본다면 그럴 수도 이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우리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들이 이제 그 재판할 때요. 그 재판장은 이제 그 판사가 아니고 국민입니다. 결국에 국민의 여론, 민심이 좌우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왜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이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왜 헌재에서 인용돼 졌습니까? 그거는 이게 결국 민심, 여론이 저는 좌우한다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를 정말 이게 뼈아파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여론은 보통 보면 이게 한 50% 되고 부정이, 긍정은 한 30% 돼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는 여론보다 이게 좀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잖아,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전에 갤럽에도 넣었지만 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 이게 불구속보다 이게 높을까? 이 두 가지 점을 저는 이게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전체로서 국민 집단지성은 아주 이게 그 진짜 오류가 없이 저는 이게 그 위대하다 이래 보거든요. 국민들이 뭐 검사들한테 언론한테 쏘가서 이게 구속 여론이 높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그 우리 일반 재판에서는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그 우리 이원석 장관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그물망은 빠져나가기 힘들거든요. 민심이 천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좀 이게 겸허하게 좀 자세를 나가야지 계속 검사 독재, 뭐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이런 되게 막말에 가까운 이런 되게 프레임으로는 좀 이게 여론을 뒤엎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네, 소장님 조금 전에 저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된 전국이 펼쳐지고 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4%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여론 추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일주일이잖아요. 지금 네. 나온 기간은 4%가 상승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규모의 상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위기 상황으로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이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기 상황이 되면 이렇게 결속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4%가 급등을 했다는 거는 지지를 모아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지지자들의 어떤 생각들이 모여서 저런 어떤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부결로 맞대응하고 났을 때 과연 민주당의 카드는 무엇일까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조홍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 모종의 결단이란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은 부결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이 구속 적부심에 나가서 구속이 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지만 만약 또 두 번, 세 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계속해서 부결된 이후에 민심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기소가 된다라면 이재명 개인, 당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 확대돼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심판 이전에 여론의 심판이 먼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여론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기소가 된다라면 그 기소된 시점 이후에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민주당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당내 여론이 일부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얻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사퇴론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친명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분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뭐 사퇴하는 거 또는 뭐 공천권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의 한 수가 되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죠. 네, 소장님 지금 네.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의 표결 이후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총선 승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해서 이길 수 있다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어렵다고 한다면 총선 한 4개월 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그러한 국면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표결 이후에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아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든가 그러면 뭐 국민들도 여론이 굉장히 싸늘해지겠죠. 두 번째는 그 이후의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사실 이재명 체제를 흔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뭐 급격하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내부에서도 이렇게 식으로는 총선 치르기 어렵지 않나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대표의 체제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저도 이제 결국 최근에 서른 의원도요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떤 액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권노갑 의원도 한 번은 이게 부결될지 몰라도 다음은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아마 이제 반 이재명, 친문재인 이런 데 개파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번 한 번 정도는 이제 똘똘 뭉쳐서 부결해 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뭔가 이제 대표 사퇴나 아니면 다음에 또 영장이 또 올 거 아닙니까? 쌍방울이든 백현동이든 또 뭐 이게 그때는 가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